우리가 이번 주자의 그 아내, 그러니까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상 뭐 어떻게 이제 얼만큼이나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김문수 후보의 아내는요, 대표가 나한테 기억이 안 나시거나 매스컴 언론에 잘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신다면 좀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꼭 이 김문수의 운세대로 치면 사별 내지는 이별 내지는 재혼 내지는 뭐 이런 우여곡절과 풍파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야 될 만큼 부부 사이에는 이런 남들한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울이 많았다. 정박해 있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같지만 계속해서 정박해 있어도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은 계속 있었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부부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선 주자로 나서기 때문에 뭐 그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라든가 생각들도 커질 텐데요. 사실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이렇게 크게 막 부각돼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게 그냥 김문수 후보 자체가 지금 부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운? 네.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뭐 이 영향력이 없다. 대선판에 네. 뛰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줘. 막 이런 느낌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나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서서 남편에게 도움을 좀 주고자 한다고 해도 역량 발휘가 어렵다. 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좀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내의 역할이나 아내의 도움으로 내가 좀 편안할 거다. 대선 주자로 한 마리 용으로 그림을 그리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없는 걸로 느껴져요. 이상하게.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고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별, 이별, 이혼, 재혼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흔들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너울성 파도처럼 느껴진다. 날씨로 치면. 편안해 보이진 않는다. 구설수에 오를 확률도 높다.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서 이제 사모님이 없으신 분 빼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은 미혼이시니까 두 분 이제 미혼이 누구죠?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미혼인데 꼭 기혼인 것 같고 이상하죠?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한테도 뭔가 느껴진다라는 거? 나름대로 몸을 사리고 있고 조심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기혼자처럼 느껴져. 그거는 몇 번을 기도할 때도 느꼈던 건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해도 흐리기는 해도 약간 기혼자 같은 느낌이니까 누군가 있거나 스캔들이 있거나 구설이 있거나 뭐 핑크빛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선생님 궁금한 게 대통령이라는 것도 엄청 특별하잖아요. 근데 영부인도 사실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거죠. 영부인 사주, 영부인의 어떤 기운 이런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난 것처럼 대통령 하늘이 내린다, 이렇게 이제 어떤 공수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영부인도 그런가요? 일단은 우리가 로또도 조상의 은덕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큰 횡재라든가 큰 행운들도 이제 어떤 덕이라든가 내가 이제 베푼 공덕이라든가 조상의 은덕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영부인들도 보면 집안에 이제 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보면 행적이라든가 어떤 영향력들이 있었던 집안에 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타고난 사주라든가 어떤 그 사주팔자를 논할 때 자기가 타고난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아니면 그 명예를 내가 직접 갖지 못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빛날 사주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 운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건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물러나서의 기운이잖아요. 일단은 여자로 태어나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나라의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부인이 될 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게 과정 따라서든 아니든 염분이 꼭 맺어진 것처럼 움직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덕도 좀 따라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영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의 사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봐서는 김혜경 여사와 이 설란영 여사를 봤을 때는 김혜경 여사 쪽이 지금 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럼요. 훨씬. 만약에 그 김혜경 여사의 사주라든가 지금 모르는데요. 느낌상으로 그 사람의 사주는 이렇게 느껴져요. 추미애 의원 있죠? 예, 그 정도보다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라든가 뭔가 줄만 잘 타고 세월만 잘 만났다면 뭔가 한 자리는 했을 여성이다. 그 정도로 강하게. 네, 강한 기운이에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제 진짜 독할이 많지 나름대로 자리를 구축해오고 움직여 온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 김혜경 여사는 생각이 나는 게 이재명 그 대선 주자 그 방송에 나왔을 때 그 무슨 TV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저번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저번 대선 때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현모양처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조만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정적인 여자처럼 이렇게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나 굉장히 좀 내실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을 만큼 똑똑하고 굉장히 실속 있는 여자다. 그리고 외유내강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내적으로 강하고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사내 대장부 같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이재명이 째째하게 굴거나 좀 쫀쫀하게 굴 때마다 와이프가 나서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재량이 된다. 선생님, 이건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분의 여사 자체가 이제 컨트롤이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도 김혜경 여사님 신청을 봤을 때 네. 이게 좀 컨트롤이 된다. 네. 이런 머리 얘기가 나와서 꺾게.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국가 정세상 봤을 때 그런 부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내가 이제 뒤에 서서 내 손에다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칼을 들지 않고 또 내 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인맥을 넓혀가고 내 자리를 구축해 나가는 거고요. 김건희는 대놓고 내가 칼 들었다. 내가 칼 쓰면 너네들 피 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케이스니까 똑똑하니까 아무래도 뭐 안땅이 나서가지고 또 피바람을 분다, 뭐 일을 크게 만들 거다 이런 불안감은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자의 신뢰가 너무 크게 됐던 터라 짱구가 아닌 다음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영부인이에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건 절대 나서지 않을 거예요. 더 착실하게 보이고 더 말을 아끼려고 들고 하겠죠.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서 그 밑에 부하 직원 움직였듯이 새침대기 마냥 뒤에서 불평불만 할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만 조리조리 있게 얘기하되 언성만 높이지 않는 거니까 오히려 상대가 언성 높이는 사람이 나쁜 거지. 김혜경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 충분히 냉정하게 상황 판단들을 하면서 움직여갈 수 있다. 이재명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이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양쪽 기둥이 서야 기둥이 양쪽으로 쓰고 음양의 이치가 맞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창문을 내고 입구를 내고 이게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한자도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밑에서 양 기둥에 지붕을 덮고 거기서 입구인 창문을 내고 그렇게 자식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의 운, 한쪽 기둥만 갖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 기둥의 운도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다만 하나, 내 운이든 아내의 운이든 서로 구설에는 계속 놓여지면서 상황들이 애석하게도 집안의 이제 문제처럼, 그리고 굉장히 그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보여졌잖아요. 그게 다 언론의 조작이든 이슈든 아니든 뭐 누가 제보를 했든 이런 걸 다 떠나. 어떻든 간에 운이 그때 나빴을 뿐이라서 구설수에 놓여진 거지,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든 강력한 후보로 자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나밖에 없다. 이제는 지금은 이재명 하듯이 지금은 나밖에 없다 하듯이 이제 대세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일이 크게 없다.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여갈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시끄러웠던 건 못하게 하려고 여기저기서 흔들어 놨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돌들이 큰 행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기 대선 치르게 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 가잖아요. 내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거기 내 자리였다. 그리고 유력했잖아요. 사실 이재명이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도 이재명이가 국운상으로든 천운상으로든 이재명이가, 이씨가 정권을 잡게 될 거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돼서, 근데 그거는 언론이 만든 결과물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의 속마음은 좀 어떨까요? 옛날에 보면 그 세자들이 어릴 때 뒤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세습이라 그러나? 세조 정치? 아니. 그 뒤에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거. 앞에 세자는 왕이라고 앉혀놓고 이제 그게 갑자기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요. 내가 조금 여기저기 구설수에도 올리고 걸림돌이 좀 걸리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릴 수는 없지. 그리고 그런 자잘한 것들 복수하겠다, 자잘한 것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조금 더 이재명이하고 둘이는 조금 더 크게 놀려고 큰 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여자도 밑작업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개의치 않아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당의 그러니까 이런 무당, 그런 보살님의 사주, 선생님들의 사주,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네. 물론 뭐 이런 이 속에서도 무속 세계 속에서도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볼 때 뭐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을 모신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되거든요. 항상 초년이든 중년이든 화려했던 거, 뭐 그리고 좀 초년에 고생을 했다가 중년에 반짝 빛났다가 또 말년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는 초년에는 고생을 좀 했고, 그리고 머리가 좀 좋았던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났던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운이 좀 따라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늘에 죄를 지내면서든 뭐 건진이든 뭐 누구든 수염 할아버지든 뭐 털레기든 뭐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애써온 대로 공을 들였던 만큼의 운은 써먹었다. 하지만 거기서 항상 멈출 줄을 알아야 되고, 이 정도면 내가 너무 감사해야 된다, 내 주제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항상 주제 파악을 못하면 늘 욕을 먹고, 또 욕을 먹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매를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한다고 피해지진 않을 거다. 아마 타겟은 될 거예요. 피바람이든 뭐 무슨 바람이든 간에, 칼바람이든 간에 피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또 그게 피바람이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김건희는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다. 딛고 움직여갈, 이재명이가 딛고 움직여갈 디딤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디딤돌이다. 네,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디딤돌? 그러면 우리 선생님 공수대로, 실력의 공수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디딤돌로 김건희 여사 보여줘야 되니까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내가 정당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그걸 이용한 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대권 주자로서, 이제, 당선될 게 유력하다고 해서 보였던 파워나 힘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 위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평행선을 이루게끔 만들려면 그래도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여주는 이슈의 첫 디딤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감옥 가나요? 올해 구속될 확률이 높다로 저는 좀 기도를 했을 때는 올해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구속을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또 타협을 보면서 움직여 갈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쿠데타까지 일으키면서 마누라를 지키려고 했던 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해서 또 나머지 시간들을 또 지켜나갈지, 과연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와 똑같을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지, 저 지금 되게 그 순회 보러 갈지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기도하면서. 근데 올해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법원 출석하거나 뭐 영장 청구라든가 뭐 이렇게 어딘가에 갇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뭔가 좀 계속 쫓기듯이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갇힌 닭장 속의 닭 신세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속마음은 어때요, 이분? 지금 불안합니다. 현실적?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그 미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열망하는 마음들 그리고 종교나 어떤 의식, 재 그리고 어떤 그런 조언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저도 이제 종교인으로 앉아 있지만 그런 걸 의지를 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건희는 약간 자기의 의지대로 소신껏 결정을 해서 왔다기보다 그런 그리고 그런 촉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의지하면서 온 게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해요. 암암리에 뭐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불안할 거다. 그리고 의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부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떡만 계속 주다가 왜 떡만 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떡에서 조금 더 추가를 했더니 또 추가한 거에서 한 번 추가해 놓으면 두 번도 추가할 수 있고 세 번도 추가할 수 있듯이 여태까지 내가 하늘의 운을 빌리겠다고 천재를 지냈든 산재를 지냈든 어떤 식으로든 의식을 동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운과 팔자 대비 많은 것들을 떼우면서 깎으면서 공들이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만 서 있기에는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자기 안이나 자기의 어떤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런 종교계 그리고 철학 이런 사람들과 뭐 예지는 스님 이런 것들하고의 접촉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몸을 좀 많이 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고 있다. 많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조율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여자는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따라서서 그랬던 거지. 당장의 핸드백, 당장의 그런 명품, 당장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구설수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큰 인물이 될 사람이고 크게 놀 사람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선생님.